편안한 수학문화 이야기 장훈입니다. 그럼 오늘은 음파의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커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으로 인하여 공기의 알맹이들이 움직임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좀 과장되게 그렸죠. 공기 알갱이를 너무 크게 그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시뮬레이션으로 이해를 돕고자 이 작품은 다니엘 마셀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님이 만든 GIF 파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지 잠시 한번 보세요. 빨간 점의 움직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서 오른쪽으로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짙은 부분이 있고 다시 옅은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공기 알맹이가 촘촘하게 모였다가 다시 희석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기 입자들의 진동, 음파의 움직임, 압축과 희석 이런 세 가지 관점이 되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공기 입자의 움직임은 공기 입자가 실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빨간색을 보면 여기 공기 입자 하나예요.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밀려갔다가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희석된 곳으로 돌아오죠. 왔다 갔다 진동을 해요.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뭔가가 흘러가잖아요. 그죠? 알갱이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뭔가 흘러가요. 이것을 우리가 음파라고 하는데 이 음파의 움직임 이걸 또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 압축과 그렇죠? 진하게 모여있는 부분 압축과 희석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갖게 될 텐데 이것의 이제 해석은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공기 입자들은 밀려서 촘촘한 데로 갔다가 촘촘하면 어떻게 돼요? 평형을 찾아서 희석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평형을 찾아서 희석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촘촘해졌다가 다시 희석되는 그렇죠. 그래서 공기 입자들은 왕복 운동을 한다. 진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음파는 실제로 알갱이가 움직이진 않지만 질량의 이동은 없어요. 알갱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에너지, 운동량은 이동하는 에너지, 운동량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과 희석은 결국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공기가 압축됐다가 희석됐다가 압축됐다가 희석됐다가 이러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보고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공기의 압력이 높았다, 낮았다. 알갱이가 압력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또 점을 제가 왜 찍었을까요? 여기가 요 점이 가장 압력이 높고 공기 압력이 높고 요 점이 중간이고 요 점이 제일 낮죠. 그럼 요 중간에 해당하는 요것을 기준 압력으로 하고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요 같은 크기로 보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모델화를 할 때는 가능한 단순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운동의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첫 번째 축을 만들어야죠. 시간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바로 요 점의 압력을 기준 압력으로 0이라고 잡잔 말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높은 요 점의 압력은 높은 요 쪽에 속하고 희석된 요 압력이 가장 낮은 것이 요 밑에 희박 한쪽 이렇게 한다면 어떤 점들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점을 좀 더 찍어볼까요? 일단 먼저 앞에 점을 찍어보고 요거는 제일 낮은데 요게 기준점, 제일 높은데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가운데 점들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게 그렇다고 직선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운동이. 그렇죠. 뭔가 곡선적으로 점들이 분포하게 될 텐데 점들을 수없이 많이 찍으면 더 좋은 곡선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점들을 더 보여볼게요. 이제. 자, 이 가운데 점 받고 이제 많은 점들을 똑같이 찍었는데 이것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이어보면 곡선으로 대략적으로 이어보면 이런 곡선이 될 거다. 우리는 이런 곡선을 음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음파의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다.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이런 그래프로 수학적 상황으로 바꾼 거죠. 물론 이때는 기준이 되는 요 중간에 있는 요 점의 압력을 0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잠깐 우리의 관점을 사인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사인 그래프가 우리 그 전에 공부했죠. 그렇죠? 이게 반지름이 1짜리라고 하면 반지름이 1짜리죠. 가게 크기나 호의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위가 없으니까 실수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그 점의 y좌표를 나타내면, 그렇죠?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가면 요 호의 길이나 가게 크기는 둘 다 단위가 없는 실수로 x예요, x. 그럼 그 x에서의 요 점의 위치, 그렇죠? 요 점. 이런 점들을 계속 찍어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찍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가 90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분의 파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또 돌면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가 되면 0이 됐죠. 높이가 다시 2분의 3파이. 그렇죠. 4분의 3 바뀌죠. 2분의 3파이. 다시 2파이. 그러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공부했듯이 원운동은 이와 같은 모습의 그래프로 나타나고, 이때 x가 시간이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건 이제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y sin x로 표현한다. 그럼 원운동이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고, 수학적인 식이 y sin x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파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의 왕복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좌우 운동을 했지만 여기서는 세로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진동이죠. 진동. 공기 알갱이의 진동은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공기압의 변화 그래프로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비슷은 하지만 이것은 진동이고, 그렇죠? 진동이고, 이것은 원운동이고,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관할 거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음파가 사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진동과 원운동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동과 원운동을 연결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바퀴가 돌 거예요. 여러분, 돌 건데 이 사람은 이쪽서 보고, 빨간 사람은 여기서 보고, 까만 사람은 앞쪽에서 볼 거예요. 한번 보시죠. 돕니다. 자, 여러분, 파란 사람은 이 점의 운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까만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볼 텐데, 이것은 조금 이따 이렇게. 우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파란 사람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쪽서 보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이 점이. 실제로 원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진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사람은 그 중간에 있으니까 타원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원운동과 진동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원운동이라면 사인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함수 그래프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동도 원운동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세우고, 자, 이제 한번 관계를 알아봅시다. 진동은 한 번, 여기서 출발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번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단위가 없는 거죠. 1, 2, 3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원운동은 한 바퀴 돌면 2파이. 그것도 뭐예요? 단위가 없어요. 그냥 실수예요. 한 바퀴면 2파이. 한 번 움직이면 1. 그러면 진동과 원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1진동은 한 바퀴가 되죠. 1진동, 1바퀴. 그럼 진동 횟수로 보면 1인 거고 중심각으로 보면 2파이가 되는 거겠죠. 진동 횟수는 1, 한 바퀴 돌면 2파이. 둘 다 실수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진동과 원운동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1진동이 2파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진동에서 원운동으로 갈 때는 2파이를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떠세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드디어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렇죠? 이번에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거. 자, 진동에서, 그렇죠? 원운동으로 갈 때는 곱하기 2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은 1초 동안의 진동 횟수가 보통 여러분 헤르츠라고 표현하잖아요.
400Hz 그러면 1초에 400번을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럼 1초 동안에 F번 진동. 물론 이제 1초 동안이란 말이 들어가면 F헤르츠가 되겠죠. 그때는 단위가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F 자체는 실수예요. 이해되시겠죠? 1초 동안 진동 횟수가 이루면 1초 동안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이 갈 때는 2파이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2파이를 곱해서 2파이 F만큼 돌아가는 거죠.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물론 실수죠. 1초 동안 진동 횟수가 F면 1초 동안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 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1초 동안 이번에 X초 동안 1초 동안 F면 X초 동안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X 곱하면 FX죠. 그렇죠? 1초 동안에 F니까 X초 동안에는 X. 그러면 역시 2파이를 곱해서 X초 동안 회전한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 2파이 fx를 사인에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인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원운동 자체는 사인이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2파이 fx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바퀴의 반지름, 진동이 크니까 똑같게 지금 한 거고 그건 단순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A는 진폭이기 때문에 공기 압력 크기라고 보면 돼요. 이거 잠시 여러분 신경 쓰셔도 되고 2파이 fx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F가 바로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 400x 이렇게 놓으면 사인 2파이 400x 이렇게 되면 그것은 400Hz 진동수의 음파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핵심은 진동과 원운동의 관계는 진동에서 원운동으로 갈 때 2파이 곱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2파이 fx가 된다. x 동안의 진동 횟수.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a sin 2파이 fx 그랬잖아요. 이때 a는 현재 365.64Hz. 여기 사실은 실수만 들어가 있는 거죠. 헤르츠는 초당 진동수니까 365.64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F. 그 다음에 A, 진폭, 공기 압력을 의미하는 거죠. 공기 압력의 진짜 압력 단위를 쓰지는 않았어요.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실수 2.40을 넣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2.40 sin 2파이 365.64x. 이 음파 방정식이 내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동수를 변화해 줘 볼게요. 진동수를 이렇게 낮추기도 해 보겠고, 낮추면 진동수가 초당 진동수가 낮아지니까 이게 좀 벌어지겠죠. 또 초당 진동수가 높아지면 점점 촘촘해지겠죠. 그럴 때 음의 소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초당 진동수가 많아지면 높은 소리, 그 다음에 헐렁해지면 낮은 소리. 실험해 볼게요. 소리 내기. 어떠세요? 진동수의 변화, 또 이 음파 방정식에 따라서 진동수가 낮아지면 소리는 낮아지고 촘촘해지면 소리가 더 높아지고, 이번엔 공기의 압력에 해당하는 진폭을 변화시켜 볼게요. 소리가 점점 약해지겠죠. 진폭이 적으면. 진폭이 커지면 압력이 커지니까. 공기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는 커지는 거죠. 소리가 커지는 거고, 압력이 작으면, 진폭이 작으면 소리는 작아지는 거고, 진동수가 커지면 소리는 높아지는 거죠. 진동수가 작으면 소리는 낮아지죠. 이 두 개를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 볼게요. 마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이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줘서 진동수와 진폭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서 소리를 들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삼각함수들도 소리를 나타내죠. 특히 요 gx에서 SGN은 이게 양수값이 되면 1로 되고 음수값이면
마이너스 1로 되는 그러한 함수예요. 이럴 때 소리는 어떤지. 어차피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면 주기적인 어떤 그런 파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자, 맨 처음에 fx. 이 그래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는 아주 높은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는 좀 낮은 소리가 날 거고, 뭐 크기는 좀 뭐 대충 비슷하고 이쪽은 좀 낮고. 소리 들어보실까요? 아마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소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이런 함수 음파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gx를 사인 함수 때문에 이것도 sgn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이러면 평탄한 소리가 나겠죠. 그쵸, 여러분. 평탄한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사인도 결국은 진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과 위상 차이밖에 안 나서 똑같은 거니까. 그럼 사인, 코사인이 막 곱해지고 복잡해졌어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붕, 붕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음파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음파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